올해는 저는 피지컬 AI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두 가지 축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1순위,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로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별로일까요? 이제 화장품과 엔터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화장품과 엔터주는 둘 다 대형주인 대장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정윤 사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뭐 다 좋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 뭐 반도체는 조금 좀 애매하다고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국장 투자는 지수는 뭐 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개별 종목이라는 표현보다는 산업별로 지수가 좀 조정받더라도 갈 수 있는 산업이 또 업종으로 이제 발생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21년 코로나 직후 1년 정도 상승을 하다가 2021년 7월에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2021년 7월이 3,300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3,000, 2,500 계속 언제까지 떨어졌냐면 2024년 말까지 2025년 초까지 4월까지도 떨어져서 2,280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뭐 지수가 거의 한 3년 빠진 건데,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원 가는 그 시기, 그때 그러면 뭐가 오른 건 없냐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2023년에 그렇죠. 뭐 2차 전지도 뭐 2차 전지, 난리 나고. 2차 전지가 최하 2차 전지에 포함만 되면 5배, 평균 10배, 많이 오른 게 20, 30배가 올랐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싶다는 거죠. 지수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5천에서 6천 가도 2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예요. 내가 지수 관련 대응, 삼성전자 오케이 사, 그 5천 6천 갔어, 20% 버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2차 전지 같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 지수가 못 오를 때, 심지어 지수가 떨어질 때 10배가 또는 20배가 났던 2차 전지 같은 산업이 나온다면 그거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산업의 동향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보고 있는 산업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 현대차 그룹주를 제가 1순위로 꼽은 이유는 현대차 그룹주가 피지컬 AI 두 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피지컬 AI는 대표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젠슨왕이 말한 겁니다. 올해는 저는 피지컬 AI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두 가지 축에서 현대차 그룹주가 1순위,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로서 로봇 테마, 자율주행 테마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꼽자면 저는 스페이스 X가 아직 상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X도 굉장히 큰 산업이죠. 왜냐하면 우주항공이라는 건 정말 새로운 산업이고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우주항공이 발전한 여지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방산주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최적화된 정말 딱 맞았던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분단 국가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꽤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탱크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많은 방산주들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탱크를 만들었던 또 현대 로템도 있는 거고, 뭐 미사일 만드는 LIG 넥슨도 있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는 거죠.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되게 대운을 너무 잘 만나고 있는 게, 이런 회사들이 여태까지 대운을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냐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나는. 지금 5년, 그렇죠. 뭐 거의 5년 됐습니다. 4, 5년 됐습니다. 아직도 안 끝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주. 그 이후에도 꽤 작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특히 중동 쪽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휴전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또 뭐 안 끝나고, 거기에서 추가됐던 게 뭐냐면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그러면서 각국의 방위비는 알아서 늘려야지 뭐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 근데 그것까지만 된다면, 그래 우리나라가 원래 방산을 만드는 회사니까, 방위산업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되게 좋은 산업이야라고 하고, 그래도 많이 반영됐어,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할 텐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는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 X랑 관련이 되니까 작년에 방산주가 조정권에 들어갔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뚫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 X 힘이 꽤 있다고 보고요. 스페이스 X 관련 대형주들이 꽤 있어요. 뭐 미래에셋증권도 스페이스 X 관련주고, 세아베스틸 지주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이 시총이 뭐 몇 조짜리인데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 뭐 세트레가이나 HVM이나 여러 가지 항공 관련주들이 또 뭐 2배씩 오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도 성장주 기술
기술주를 좋아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성장주 라인의 득세가 예상이 되고 그 득세는 세 가지 업종을 꼽자면 이미 말씀드린 피지컬 AI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도 뭐 올랐다면 많이 오른 편인데 여전히 근데 그 중에서 많다. 사실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거는 아까 제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대형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에 지금 대형주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항공 중소형주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르면 네.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올라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사니까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막 2배, 3배, 4배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들도 2배, 3배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 저는 주식을 오래 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요. 왜냐면 이게 적당히 같이 올라가면은 빈곤강연이 안 생기지만 뭐 막 중소형주부터 오르면 대형주가 한번 오를 때가 있고 또는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형주가 또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트 다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가 나오기 전까지 한 10월까지는 중소형주 하나도 못 올랐어요. 세트레가이는 심지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예요. 네. 근데 세트레가이 하나도 못 올랐어. 그 자기 주인은 올랐는데 근데 이제 스페이스 X 나오고서는 판도가 좀 달라지면서 중소형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쪽은 좀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다. 그러면 뭐 또 다른 곳들 중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화장품 쪽은 막 좀 안 좋은데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별로일까요? 이제 화장품과 엔터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화장품과 엔터주는 둘 다 대형주인 대장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장품 대형주인 APR이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 종목도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주춤했어요. 그럼 결국은 APR은 성장성도 있지만 야 이거 성장성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 실적을 확인해야 돼 이런 논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자율주행 이런 건 실적이 아직 멀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스토리만으로 가는 애들이고 화장품이 스토리만으로 갈 수는 없어요. APR은 이미 스토리는 다 있죠. 한국에서 성공해서 메디큐브 같은 이런 홈뷰티 제품들이 성공해서 아마존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 성공했어.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성장 라인으로 갔다면 이제는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받쳐주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더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APR이 야 너무 많이 올랐어 2달 정도 조정받다가 새롭게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를 돌파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화장품 대장주인 APR이 갔어요. 그러면은 화장품은 같이 움직이니 따로 움직이니 해서 같이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움직였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하나 이런 소비재 쪽에서의 호재를 본다면 이제 뭐 일본을 제가 12월 말 이렇게 한번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가면 어떤 매장에 가면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중국인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은 뭐 중국인들이 제일 많죠. 그냥 한 10명 이상 모여 있으면 중국인이죠. 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매장을 가거나 뭐 아식스 맞아요. 매장을 가거나 하면은 중국인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단 한 명이 없더라고요. 단 한 명. 왜냐면 요즘에 이제 일본하고 좀 그게 대단한 나라인 거죠. 너네 일본 가면 안 돼. 그러면 내 하고 단 한 명도 못 가는 나라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호재냐 했을 때 당연히 호재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이런 걸 대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 화장품과 우리나라 화장품 또는 일본 연예인과 우리나라 연예인 또는 일본 여행과 우리나라 한국 여행 이건 무조건 대체제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여행과 한국 여행이 대체제는 아니겠지만 네. 야 일본 가지 말래 아니 한국이나 가자. 일본 화장품 사지 말래 한국 화장품이나 사자.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재들 쪽에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엔터주에서 대장은 하이브인데 저는 근데 하이브는 조금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 근처예요. 근데 이제 근처인데 BTS가 너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무 기대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주식도 잘해요. 하이브의 실적 발표 났어? 뭐 이미 반영 다 됐겠죠. 뭐 발표 나면. 또는 뭐 다음 분기 이미 다 탐방 다니는 사람들 다 다음 분기까지 다 알아요. 그 2년 후 아무도 모르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2년 후의 예상은 아무 의미 없고 이미 나온 건 다 반영됐고 또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는 탐방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스토리로서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BTS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활동할 때 영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해외 토픽이 꼭 나왔어요.
뭐 비틀즈가 꽉 채운 이후에 처음으로 꽉 채운 무슨 뭐 미국에서 개별 공연으로 이렇게 모일 수는 없는데 어쩌고가 해외 투어가 맨날 나왔습니다. 근데 그 BTS가 월드 투어를 지금 수년 만에 거의 뭐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수년 만에 처음 하는 거고요. 심지어 월드 투어를 몇 년 만에 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만에 싱글 앨범이 나온 거죠. 이 앨범의 이제 이름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이브를 지지한다. 공개 지지를 해야겠다. 네. 왜냐면 이름이 아리랑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만 들면 눈물이 납니다. 엄마랑 아리랑. 네. 엄마 소리 들으면 사실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고 또 아리랑 생각하면 눈물 나죠. 그래서 이거 대단한 그룹이다. 세계적인 그룹인데 앨범 이름 아리랑 애국자구나. 취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근거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브를 뭐 얼마나 많은 해외 팬들이 많죠. 마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을 알거나 이런 K-팝을 아는 사람들 정도지 뭐 미국의 전 국민 또는 뭐 유럽의 전 국민이 보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넷플릭스를 보는 웬만한 세계인들은 작년에 K-팝 데모넌터스를 봤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글로벌 탑10에 한 달 이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의 데모넌터스의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가 이렇게 어린 층들, 초등, 맞아요. 중등. 그래서 초딩 있는 집에서는 그걸 100번도 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기념품들을 사갈 때 갓을 사갔다 그래요. 또는 막 미니 한복을 사가거나 그 영화에서 너무 이제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그 갓을 쓰고 나왔던 사자보이즈는 만화 속에 있는 그룹이지 보이그룹이지 실존하는 보이그룹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방탄소년단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던 K-팝을 들어가죠. 대체제 같은 거죠. 네.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방탄소년단을 알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복귀를 기다리고 환호할 것이고 네. BTS를 몰랐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 몰랐는데 데모넌터스를 알았고 한국 사자보이스는 없나 했는데 뭐 BTS는 뭔데 했는데 이름이 아리랑이야. 그러면 BTS는 적어도 저는 한복을 무조건 입는다고 보거든요. 한복을 안 입을까요? 아리랑인데 입겠죠. 한복을 입고 가뒀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데모넌터스가 밖으로 튀어나왔네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언제냐? 3월입니다. 3월. 3월에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오픈식을 뭐 광화문에서 뭐 단일 가수는 처음으로 뭐 허락을 한 해 만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저는 각각의 나라에 갈 때마다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다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0% 20%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닌 건가요? 오른 것도 아니죠. 지금은? 하이브는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0% 올랐거든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상한가를 가고 치는데. 그 무거운 현대차가 하루에 막 15%씩 올랐어요. 이틀 연속 올랐어요. 15%. 그러면 하이브가 지금 20일 동안 20%는 건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면 비슷한 업종 또는 비슷한 시가총액에서 얼마나 많이 오른 애들이 있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대차 그룹주를 말씀드렸던 건 모든 그룹주 중에서 가장 전체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대차 그룹주는. 다른 그룹주들은 스타들이 하나씩 있다고요. 근데 현대차 그룹주가 진짜 못 올랐고요. 비슷한 애 하나 꼽으라면 하나 사실 더 있어요. LG 그룹주가 있어요. 네. LG 그룹주도 스타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제 LG 그룹주도 못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현대차가 아틀라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LG는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에서 요즘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로봇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획기적인 뭐가 나오거나. 근데 삼성 SDI가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삼성 SDI가 더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걔가 먼저 올랐고. 그럼 어쨌든 그 LG에서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게 없다면 LG 전자, LG CNS,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LG는 사실은 원래 IT가 강한 기업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네 가지에서 이런 피지컬 AI 쪽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실적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스토리가 있고 핫 키워드에 딱 연관이 있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LG 쪽은 무조건 로봇 산업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미래 산업과 관련된 뭐 로봇의 눈이 LG 이노텍이 된다거나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이니까 또는 LG전자의 자회사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뭐 자회사들과 뭐 협업으로 로봇을 뭐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좀 그룹 청사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LG CNS가 뭐 AI 관련돼 가지고 뭐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것들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LG 그룹 전체는 아니더라도 LCNS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가 뭐냐면 일단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오늘 많이 올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카카오페이 상한가 그리고 뭐 다날이나 기타 뭐 지급결제나 이런 것들 다 스테이블 코인, 뭐 STO 관련주들인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에요. LGCNS도. 그래서 LGCNS도 그런 쪽으로 또 연관이 되면은 급등의 요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지금 로봇이랑 엮이기에는 너무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건가요? 그래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어제 2차 전지가 올랐어요. 네. 어제 뭐 에코프로도 한 10% 오르고 네.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올랐던 움직임들을 본다면 2차 전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에코프로비움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걔가 이제 한번 빵 쳐주고 다음날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비롯한 한농화성이나 이런 애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얘네들이 쳐주면서 대형주에서 삼성 SDI가 탁 어제 15%가 올랐는데 요 라인 한 3일 동안의 움직임의 라인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라인이고요. 이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로봇과의 연관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로 올라갈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뭐 전기차에 들어가서 잘 팔려서 올라가지 시기는 완전히 지난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숫자로 나와야 돼. 실적이 전기차로 가서 잘 팔리면 전기차가 좀 뭐 하루에 한 해 두 해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실적으로 나와야 되고 적당한 실적으로도 안 돼요.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적으로 안 붙어도 스토리가 되는 건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야 전기차 그 관련주들이 그렇죠. 로봇에 무조건 필요하다. 로봇의 심장에 전기차가 들어가야 돼, 이 배터리가. 네. 무조건 왜냐면 로봇은 무조건 몇 시간씩 움직여야 되는데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로봇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유리하니까 걔네들이 올랐다면 나머지 양극재, 목재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로봇과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2차 전지가 아니라 약간 전고체 배터리 아무래도. 정도로. 아무래도. 네.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소형의 또 충전 빨리 되고 그렇죠.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화재 저는 위험도 훨씬, 없어야 되니까. 네, 그쪽에 저는 주가 상승 탄력이 훨씬 있을 거라고 봐요. 결국엔 돌고 돌아 로봇이네요.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어쨌든 그 관련된. 왜냐하면 경제대장이 젠슨 황이니까요. 경제대장이 거기서 젠슨 그걸로 간다고 황인데 하니까. 경제대장이 젠슨 황인데 우리나라 저는 깜부치킨 때부터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면은 젠슨 황 저도 주식을 평생 했고 뭐 매일 보니까 엔비디아랑 관련있으면 삼성전자랑 SK랑 쓰면 되거든요. 현대차랑 굳이 만드자. 니네 로봇 하잖아. 로봇에도 네. 칩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율주행 얘기도 하고. 뭐 다 로봇 자율주행 우리 같이 손잡고 하자. 악수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CES에도 기조연설을 할 때도 피지컬 AI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의 아틀라스가 또 너무 이슈를 끌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가는 이 모든 것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 한 해를 1월 달에 미리 예시로 보여준 거라면 1월의 흐름으로는 저는 피지컬 AI 현대차 그룹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관련된 하이닉스를 엄청 끌어올렸듯이 그렇죠. 현대차가 또 엔비디아 관련주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얘기죠. 그럼 그 관련된 또 이제 소형주들은 또 엄청난 상승이. 또 올해도 그러면 뭐 진짜 5배, 10배 막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작년만큼 꽤 나올 거야 그래도. 일단 작년에 뭐 5배 이상 종목이 몇십 종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작년이 만큼은 아니다. 네, 거래소가 75% 코스닥이 뭐 35%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5천인데 그럼 50%만 올라도 7,500 가야 되고 70% 오르면 뭐 5천에서 70% 8,500 가야 되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간다고 2,200에서 움직여서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거나 왜냐면 좀 더 꿈이 크니까 어리면 저도 꼰대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런 말 할 때마다 내가 꼰대가 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몰랐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제가 주식 처음 이제 IMF 직후 했거든요. 98년 IMF 직후 300, 400, 500 올라갈 때 지수가 그때 시작했어요. 400, 500 주면 그리고서 1000 이상 갔으니 그때 막 잘했는데 그때 코스닥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도 막 하고 했단 말이죠. 기술주들 하고 처음 보는 종목들이지. 저보다 한 10년, 20년 많은 제가 20대 후반 때니까 뭐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저보다 한 15년 많은 사람 대화해 보면 주식 투자 요즘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 코스닥 관심 있어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코스닥 하면 안 돼. 이 말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중주라고 해서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의 시대였거든요. 증권주, 사증권주 지수 많이 올라가잖아. 증권. 근데 증권주가 그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IMF 때 다 망했던 증권사들이 살아나면서. 근데 이제 증권주보다도 기술주들이 진짜 많이 올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기술은 네. 100배 올랐고 SK텔레콤도 그 당시만 한 20-30배 올랐으니까 그때 제가 기술주는 안 했더라면 제 선배들의 말만 듣고 그래 그런 회사는 금방 망하는 회사니까 증권주를 사야 돼라고 했더라면 짧은 시간 안에 100억을 벌기는커녕 뭐 한 10억이나 벌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든 상태에서 요즘 막 젊은 친구들이 코인에서 막 100배 먹었던 친구들이 네. 이제 거래소에 와서 야 10,000포인트 간다 하는데 이 꼰대가 나타나서 야 만원 힘들지 않아? 5천도 많이 온 거야 6천이나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되게 그런 느낌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가의 시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냥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5천 정도에서는 그래도 한 30%는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많이 가면 6천이나 갈까 5,500 근데 만약에 7천 갔어 그러면 제가 말했던 5,500, 6천은 확률적으로 나는 한 50%나 40%나 더 올라 6천 이상은 한 20%나 올라갈까? 6천 이상은 못 가가 제로가 아니고 6천 이상은 20%, 7천 이상은 5%, 8천은 1%? 근데 8점 갔어.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1% 확률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듣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확률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으니까 저 사람은 주식 30년 했다면서 5천에서 끝나고 5,500배 못 간다고 그러고 10,000포인트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을 사실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제 주변에 저보다 10년 15년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충고할 때 무슨 증권주가 지금 기술주가 지금 100배 가는 세상에 이러면 주식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정답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배거를 잡고 싶으면 그 대신 대형주보다 좀 중소형주 공부하세요. 삼성전자에선 10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올해는 좀 지수보다는 개별 어떤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좀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내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제 오늘 5천이 이제 어제 장중에 찍었잖아요. 네. 어제 장마감하고 어제 오늘 기사에 제가 한 두 개인가 봤어. 뭐 이거 말하면 그 기자님이 한 분은 아니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지수는 5천인데 내 종목은 왜? 맞아요. 뭐 제목이 한 두 가지 있어. 지수는 5천인데 내 종목은 왜? 지수는 5천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그거 하나 더 있어. 지수는 5천인데 나는 계속 고퍼스를 사고 있는 뭐 이런 한 세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부일남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거죠. 지수는 5천인데 아직도 수익이 안 나신 분이 있다면 지수가 6천을 가도 안 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찌 보면 지수를 궁금해할 시간에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말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또는 네 말이 맞아 정도 그냥 한 몇 명의 얘기만 듣고 그걸 판단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5천에서 끝난다고 해서 그게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팔고 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10,000포인트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올인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날 것도 아니거든요.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이상. 선물 옵션으로는 지수 예측으로 돈을 벌지만 주식만 해서는 지수 예측은 진짜 돈에 1도 영향이 없고요.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들.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이 좋은지 그 산업에 어떤 종목을 살지 연구를 많이 하시면 지금 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현대차, 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종목 좀 개별주에 좀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